자, 이제 지금 상태로는요, 이제 당연히 디테일이 이렇게 좋지 못하죠. 이제 몇 가지 더 디테일들을 추가해 줄 건데요. 자, 첫 번째로는 이 조각이 났을 때 이 단면들의 디테일을 좀 추가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각을 낼 때 이렇게 불린 프랙처로 쪼개면 사실은 이 쪼개지는 이 단면이 있는 부분들은 더 많은 조각들이 생기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조각들이 생길 거고요. 요런 이렇게 잘라진 면들에는 사실 이렇게 단순한 면이 아니라 많은 조각들이 생길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엣지 부분에 생기는 조각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지 이제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줄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애초에 불린 프랙처는 조각을 낼 때 노이즈가 있는 단면을 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낸 거죠. 그러니까 이 노이즈 값을 조금 바꿔주면은 이런 노이즈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노이즈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노이즈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면을 한 개가 아니라 노이즈의 그 노이즈 값을 옵셋 값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옵셋 값 정도를 바꿔가면서 여러 개의 단면으로 쪼개주면은 여기가 이런 단면들과 단면들 사이에 프랙처들이 생기면서 추가로 작은 조각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런 단면들 디테일을 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은 노이즈 위쪽 여기, 자 여기에다가 이제 노이즈에다가 추가적으로 노이즈들을 좀 더 만들어 주려 그러는 건데요. 자, 우선은 어떤 식으로 하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노이즈가 만들어진 거를요, 자 듀플리케이트 노드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2배 정도만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복사된, 지금 똑같은 게 2번 복사된 거라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각각의 복사된 거를 개별로 다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고유의 이렇게 커넥티비티, 연결된 상태들을 이렇게 나눠서 어트리뷰트로 만들어 줄 건데요. 커넥티비티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티비티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 폴리곤들이 완전히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끼리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요. 그 분리한 거를 가지고 클래스라는 어트리뷰트를 만들어서 0번부터 39번까지 고유 번호를 붙여주는 노드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 20개의 포인트에 20개의 판을 만들었었죠. 그리드를 포인트 20개 붙였고요. 그 다음에 듀플리케이트 2배에서 토탈 그리드가 40개가 있는 거라 각각 그리드별로 0에서부터 39까지 이렇게 클래스 어트리뷰트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 커넥티비티라는 노드는요, 어셈블, 우리가 조각난 것들끼리 팩을 하는 그 노드 비슷한 기능이죠. 이 안에 사실 코어로 들어있는 노드예요. 여기 보면 커넥티비티가 들어있죠. 자, 이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이제 팩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진 노드가 바로 어셈블 노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클래스라는 어트리뷰트로 개별 그리드마다 다른 값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요 노이즈 하나를 다시 복사해서 여기다가 추가로 노이즈를 줄 건데요. 이렇게 추가로 노이즈를 한 번 더 줄 건데, 이때 안에 들어가서 이 옵셋을 이거를 쓰지 않고요, 파라미터로 빼지 않고, 자, 방금 만들어진 바인드 클래스 어트리뷰트 인트저죠. 클래스의 인트저. 자, 얘를 이용하면요, 이제 각각 클래스마다 다른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개별로, 잠깐 띄워볼까요? 이렇게 똑같이 들어있던 요 노이즈된 그리드들이 개별로 이렇게 다른 노이즈를 가지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듀플리케이트 개수를 늘려주면 당연히 더 많은 조각들이 생길 거고요. 자, 요 정도로 해놓고 한번 불린 프랙처로 확인해보면 잘 조각들이 생겼는지, 네,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단면과 단면 사이에 노이즈들이 겹치면서 이런 추가적인 이런 디테일들이 포함된 거를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요런 데 생긴 요런 것들이 바로 노이즈에 의한 디테일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만 이 조각과 이 조각 요 사이에만 꼭 요 단면들이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지진이 무너질 때 이 옆면은 더 많은 디테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요 커넥티비티, 요 카피, 듀플리케이트 여기 하기 직전 바로 요 상태에서 얘네만 이렇게 카피, 듀플리케이트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프랙처링 할 때 썼던 이 단면 이것도 여기다가 머지로 합쳐줘서 이 단면과 이 단면 이렇게 전부 단면을 이렇게 합쳐준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듀플리케이트 노이즈 해주면 이 옆면도 이제 추가적으로 노이즈가 더 들어가겠죠. 자, 이걸 가지고 다시 볼륨 프랙처를 해보면요. 자, 이렇게 옆면에도 디테일들이 추가가 돼서 이제 더 많은 조각들이 만들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엣지들 부분에 이렇게 디테일을 좀 추가를 해봤고요. 자, 이 상태도 이제 물론 뭐 프랙처 상태이긴 하지만요. 자, 이런데 너무 큰 조각들은 조금 더 작게 쪼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랙처들을 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조각들을 내줄 건데요. 자, 전부 다 다시 조각 내기보다는 이렇게 큰 애들, 좀 부피가 큰 애들만 좀 골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상태의 볼륨 프랙처에서 먼저 볼륨을 좀 측정을 해볼 건데요. 자, 어떤 값을 측정하는 노드 중에 미주어라는 노드가 있다고 이제 컨스트레인트 할 때 배웠었고요. 자, 이 미주어 노드의 여러 가지 모드들 중에서 에어리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륨 모드가 있어서 볼륨을 측정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다만 프리미티브가 볼륨이 어떻게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면들의 볼륨이 아니라 각각 조각별의 볼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어큐뮬레이트에 보면 per piece라는 모드가 있고요. per piece 그리고 piece의 어트리뷰트 쓰는 이름은 name 이렇게 맞춰주면 그러면 이렇게 name 어트리뷰트에 따라서 볼륨이 전체 합이 이렇게 계산돼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작은 볼륨부터 큰 볼륨까지 이렇게 볼륨이 계산돼서 피스 0은 1138 이렇게 계산돼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미주어의 요 퍼피스 모드는요, 이제 굉장히 강력하고 효과적인데요. 조각별로 볼륨 계산하는 거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 for each를 가지고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걸 지금 해보는 이유는요, 사실 후디니 요 미주어가 들어온 게 아마 18.0 버전에 요 모드가 들어왔고요. 그 이전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지금 요걸 계산하는 이 방식이 어떤 다른 연산들을 할 때 이제 굉장히 유용한 팁으로 쓰일 수 있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미주어 노드의 일반적인 이렇게 per piece, per element 모드로 볼륨을 구해보면은 개별 프리미티브별로 면 하나씩의 볼륨들이 이렇게 구해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그래요. 네, 자세한 알고리즘은 지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각각의 볼륨을 구하는데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네임 어트리뷰트별로 이 각각의 볼륨을 전부 다 더해줘야 돼요. 합을 구해야 돼요. 자, 이 조각의 총 면적을 구하려면 에어리어를 모두 더하면 될 거고요. 볼륨 마찬가지로 각 조각 요 페이스 면별로 볼륨들을 전부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for each name primitive 요 for each를 돌려서 자, 네임별로 이렇게 forloop를 돌려줄 건데요. 자, 싱글 패스 이렇게 해주면 이제 하나씩 볼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요 지오메트리의 볼륨을 구한다 그랬을 때 이렇게 메주어 노드로 볼륨을 달아놓고 이 값을 전부 다 합치면 이 전체의 볼륨이 구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더할 거냐.
각각에 있는 이 볼륨 어트리뷰트를 전부 더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고민해 보면 되거든요. 전부 더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그래서 이거를 더하는 방법은요. 자, 어트리뷰트 프로모트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 어트리뷰트 프로모트를 이용해서 과연 이걸 어떻게 더할 수 있을까요? 자, 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어트리뷰트 프로모트는 포인트에서 프리미티브, 포인트에서 프리미티브에서 포인트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이동하는 노드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이 볼륨 어트리뷰트는 프리미티브인데 이거를 이동을 시킬 때 전체를 다 합하기 위해서 한 군데에다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 어트리뷰트는 이렇게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한 개씩밖에. 그래서 디테일 어트리뷰트로 이 프리미티브의 볼륨을 이렇게 옮겨주는데요. 자, 여러 군데에서 한 군데로 옮기다 보니까 값을 어떻게든지 하나로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어트리뷰트 프로모트는 에버리지, 평균을 내서 그 계산을 하는데요. 이게 에버리지 말고도 모드가 꽤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썸으로 해주면은 이렇게 전부 다 더해버리는 거예요. 혹은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맥시멈,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 미니멈, 에버리지, 평균, 이것저것 여러 가지 모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티브 어트리뷰트 전체를 다 더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프리미티브 볼륨을 디테일로 보내서 썸 이렇게 해주면 전부 다 더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더해진 어트리뷰트는 이제 디테일로 옮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프리미티브 노드는 아니고요. 하지만 이거를 다시 한번 어트리뷰트 프로모트로 이번에는 똑같이 볼륨을 디테일에서 프리미티브로 옮겨주면 아까 디테일이 됐을 때 이렇게 합쳐서 계산된 이 값이 프리미티브로 다시 옮겨오면서 이렇게 같은 값이 전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요 프로모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썸 합을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싱글 패스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전부 다 모든 패스를 네임을 모두 다 계산을 해주면은 이제 전체 볼륨이 다 구해졌을 거고요. 그러면 바로 이게 피스 0부터 이렇게 볼륨들을 구한 게 되고 이게 바로 이 메주어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값이 똑같죠. 이거랑 이렇게 해놓은 거랑 같은 값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거 메주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수업을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메주어 함수로 볼륨을 구하고 프리미티브를 구할 때는 이렇게 피스로 하면 되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가 어트리뷰트들을 뭐 더하거나 최대값을 구하거나 최소값을 구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될 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어트리뷰트 프로모트로 디테일을 한번 들렀다 오는 방법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메주어 함수를 이용해서 볼륨을 구해봤습니다. 자, 이제 볼륨 중에서 우리가 다시 조각낼 애들, 이렇게 다시 조각을 좀 더 내야 되겠어. 이런 애들을 분리해 줄 건데요. 스플릿 노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용해서 자, 볼륨이 한 250보다 큰 애들만 이렇게 조각 좀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작은 조각들은 전부 사라졌고요. 인버트 셀렉션 해보면은 요게 바로 250보다 볼륨이 작은 애들이고요. 얘네들이 250보다 볼륨이 큰 조각들이네요. 자, 이렇게 분리된 조각을 이제 다시 한번 프랙처를 해줄 건데요. 자, 이거를 가지고 직접 또 뭘 쪼개고 이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for loop를 돌려서 이렇게 개별 조각들을 다 분리를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for each name primitive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고요. 이제 싱글 패스 이렇게 보면 한 조각만 이렇게 나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조각 내줄 거냐? 보로노이즈로 조각을 내도 되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보로노이랑 불린을 섞어 쓰는 거는 좀 추천을 안 드려요. 왜냐면은 불린 프랙처의 그 엣지 느낌과 보로노이의 물론
뭐 트릭을 쓰고 이런다 그래도 그 엣지 디테일 느낌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좀 티가 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리는 뭐 보로노이 뭐 돌은 뭐 불린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똑같은 이런 그 지형을 이렇게 막 섞어서 쪼개면은 이제 나중에 좀 보는 게 그렇게 예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더 조각 내는 것 또한 불린 프랙처로 조각을 내줄 계획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스캐터를 이용해서 점을 좀 찍어줄 거고요. 스캐터로 점을 찍어줄 건데, 조각이 크면 점도 많고 조각이 적으면 점도 적어야 좀 균일한 사이즈로 이렇게 조각이 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먼저 얘를 아이소 옵셋으로 볼륨으로 바꿔주고요. 볼륨으로 한번 바꿔주고, 해상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높여줘도 상관없습니다. 30 정도. 예. 자, 그 다음에 스캐터로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데요. 자, 우선은 요 릴렉스 이터레이션을 꺼줘야 속도도 속도지만 이렇게 좀 랜덤하게 찍힐 건데요. 토탈 카운트로 찍어주면 모두 1000개니까 조각 크기가 사이즈가 이제 들쭉날쭉 할 테니까요. 포스 토탈 카운트 이렇게 꺼주고 대신에 덴시티에다가 0.01 이 정도만 해서 이렇게 적은 수의 점이 어느 정도 찍히도록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덴시티 스케일에 의한 거니까 뭐 조각의 크기가 크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점들이 더 많이 찍혀지겠죠. 자, 이제 뭘 해줄 거냐면 카피 투 포인트로 단면을 또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아까 썼던 이 단면을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죠. 요 그리드, 요건가요? 그리드, 새로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네. 자, 그리드 하나를 만들어서 얼추 일단은 이렇게 10, 50, 50 정도만 해주죠. 자, 그리드 하나 만들어서 50, 50, 그 다음에 레졸루션은 100, 이렇게 해주면 이제 원래랑 똑같은 그런 디테일을 갖는 그리드가 만들어졌을 거고요. 자, 이제 여기에다 우리 아까 쓰던 요 노이즈 함수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또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노이즈가 좀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피 투 포인트 요 스캐터 노드에다가 어트리뷰트 랜더마이즈 노드 하나를 달아서 노말에다가 랜덤 값을 좀 주고요. 노말에 자, 디렉셔널 오리엔트 이렇게 해서 랜덤 값을 주고요. 이제 이렇게 카피 투 포인트로 해주면 이렇게 랜덤하게 또 단면들이 쪼개진 거를 볼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다시 불린 프랙처 한 번 더 해주면 이제 요 조각을 여기서 만든 요 스캐터 요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단면을 이용해서 프랙처링을 해보면 이렇게 프랙처링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이거를 얘만 할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싱글을 이렇게 꺼주면은요. 자, 이렇게 조각들이 더 잘게 쪼개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쪼개는데 시간이 꽤 걸렸을 거예요. 아마 생각보다 이제 오래 걸릴 수 있고요. 자, 이제 다시 머지로 이 조각과 우리가 아까 이렇게 스플릿으로 원래 작았던 이 조각을 이렇게 합쳐주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전체 조각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색깔 비주얼라이즈 빼보면 잘 완성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해두면요, 뭐라 그럴까요? 이제 잘 작업이 완성된 것 같이 보이는데요. 자, 이제 여기다가 얘를 이제 팩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는 네임 어트리뷰트가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냥 팩 해서 이렇게 네임 어트리뷰트로 팩을 해봅시다. 이렇게 팩을 해보면요. 자, 그리고 한번 선택을 해보니까 어떤가요? 조각들이 이렇게 선택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선택이 되기도 해요.
뭔가 정상이 아니에요. 자, 이거를 이제 왜 이런지 좀 확인을 하고 좀 잡아줄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자, 여기까지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포루프를 돌리면서 불린 프랙처를 계속 여러 번 쪼개고 있죠. 그런데 불린 프랙처가 쪼갤 때마다 어떤가요? 이름을 계속 피스 0, 피스 1 이렇게 부여를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각을 자를 때도 피스 0부터 피스 뭐 15까지, 두 번째 조각을 쪼갤 때도 또 피스 0부터 피스 15까지 이렇게 같은 네임 어트리뷰트를 계속 부여를 하다 보니까 얘가 결국은 이름들이 겹쳐서 나중에는 이제 첫 번째 돌렸을 때 피스 0, 두 번째 돌렸을 때 피스 0 이런 것들이 전부 겹치니까 이제 같은 조각으로 인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포루프를 통해서 이렇게 불린 프랙처를 작업을 할 때는요, 이 피스 이름을 매 루프별로 다르게 적용되게 당연히 맞춰줘야 돼요. 자, 그래서 루프별로 그러면 이거를 다르게 어떻게 잡아줄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쓰기 위해서 하는, 자, 요 선택해서 바로 메타 인포트 노드를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러면 이 메타 인포트 노드에서는 뭘 해주냐면, 첫 번째 루프에서는 이터레이션 값을 0으로, 1로 이렇게 이터레이션 값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겠죠. 노드 이름을 그냥 메타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불린 프랙처에서, 자, 이 불린 프랙처 노드에서 피스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피스에 언더바 하나 해주고 서브 한 번 더 썼다고 이렇게 서브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 자, 디테일 메타 노드에 있는 이터레이션 값을 가져와서 서브 앞에 이렇게 해주고 언더바 이렇게 붙여주면 이제 요 뒤에 조각들, 요 서브 첫 번째 루프의 개별 번호들, 서브 두 번째 루프의 개별 번호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유의 네임 어트리뷰트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기다려 볼게요. 자, 이제는 이렇게 프랙처 네임 어트리뷰트를 살펴보면 이렇게 피스 서브 25의 0, 자, 지금은 싱글, 여기서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서브 여기 25의 0, 23에 이렇게 0의 0부터 이렇게 0의 35 이렇게 루프의 각 개별 조각 이렇게 네임 어트리뷰트들이 고유하게 잘 부여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팩으로 다시 한번 팩 네임 어트리뷰트로 이렇게 바꿔서 잘 조각이 났나 확인해 보면 이제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개별로 잘 선택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만 할 게 아니라요, 이제 전체 조각들을 싹 합쳐 줄 건데요. 자, 지금 자, 얘네들은 이제 전부 피스 서브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졌는데, 자, 다른 것들도 이제 혹시 겹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이름들을 좀 고유하게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스트링 어트리뷰트의 이름들을 조금 바꿔주거나 할 때 이제 사용되는 노드가, 자, 어트리뷰트 어트리뷰트 스트링 에디트라는 노드고요. 자, 요 아까 우리가 큰 조각과 작은 조각으로 분리한 요 작은 조각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티브의 요 네임을 현재는 어떻게 돼 있나요? 네임이 그냥 피스 이렇게 65 뭐 이렇게 돼 있죠. 0부터 이렇게 3531 뭐 이렇게 조각 이름이 돼 있는데 이거를 자, 피스 곱하기 이렇게 피스 뭐뭐라고 시작하는 거를 자,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피스 언더바 작은 조각이었으니까 뭐 이름을 좀 뭐 이렇게 메인으로 하죠. 처음 프랙처 만든 조각이니까 메인 이렇게.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피스 0 뭐 이랬던 것들이 이제 피스 메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변경된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얘를 머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메인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사이드 부분도 사실 이렇게 프랙처를 만들어 놨었죠. 얘도 사실은 네임 어트리뷰트를 갖고 있고요. 얘는 피스 1번, 피스 5번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는데요. 자, 얘들도 똑같이
이렇게 가져와서 attribute string edit 이렇게 달아주고요. 자, 프리미티브의 name을 edit에 가서 piece 곱하기를 piece side 곱하기 이렇게 바꿔주면 얘들도 조각 이름이 이렇게 side가 붙어서 더 고유하게 이렇게 이름들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요것도 merge. 자, 이렇게 해주면 폴리곤, 여기도 폴리곤, 여기도 폴리곤 싹 더해져서 이제 네임 어트리뷰트들이 완전히 서로 다른 네임 어트리뷰트들을 갖게 될 거고요. 이거를 팩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이제 이렇게 팩 프래그먼트 9394개의 조각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지금은 어트리뷰트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여기에다가 트랜스퍼 네임 이렇게 써주면 이제 이렇게 네임 어트리뷰트까지 전달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각 만드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특히 이런 서브루프 돌리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놔둘 게 아니라요. 당연히 lab geometry output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적당한 이름으로요. 저장 먼저 해주고 이제 예를 들면 fracture.visual.sc 당연히 시퀀스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save to disk 이렇게 해서 한 프레임 미리 캐시를 만들어 두면요. 이제 이후 작업에서는 저 프랙처 공정을 다시 진행할 필요 없이 이 캐시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이나 다음 단계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진 작업을 위한 프랙처 작업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이제 다음에는요, 이제 이 진행된 프랙처를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걸어서 차례대로 지형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